안녕하세요. 책보자 스위밍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부동산 투자는 처음이지만 내 집 지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서점에서 판매되는 부동산 투자 관련 책은 대부분 어느 지역이 전망이 좋다더라, 어느 쪽이 입지가 좋아 유망하더라, 이렇게 주로 투자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매수를 하는 방법에 관한 것들이 많죠. 하지만 이 책은 저자가 신축, 즉 본인이 직접 집을 짓는 과정을 통해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직접 집을 짓다니 본인이 원하는 대로 디자인하고 구축을 할 수 있으니 정말 뿌듯하고 만족스러울 것 같긴 한데요. 그 과정이 절대 순탄치만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자도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비 건축주를 위한 공부법. 신축을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처음에는 참 막막하겠죠? 저자가 친절하게 공부법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블로그, 두 번째는 강의, 세 번째는 스터디 그룹을 이용해서 차근차근 지식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블로그를 통해서 전반적인 지식을 쌓고 다양한 부동산 강의를 직접 찾아가 들어가며 숨은 노하우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비 건축주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서로 신축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공유하고 꿀팁 같은 것도 얻어가는 것이라고 해요. 토지 매입부터 임대까지 일련의 과정 속에서 건축주는 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외롭다고 합니다. 중간에 때려치우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을 텐데요. 이때 본인과 비슷한 처지이거나 이미 신축을 진행해 본 스터디 그룹원의 응원과 격려가 큰 힘이 될 것 같네요. 제 주변에도 일부러 돈을 내고 부동산 강의를 들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요. 온라인에 정보가 이렇게나 많은데 뭐하러 돈과 시간을 들여 강의를 들으러 가나 생각했지만 실제로 다녀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더 얻어가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공짜 수익은 없다 생각하고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입지를 보는 눈도 길러지고 또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동기부여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의에서 만난 목적이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스터디 그룹을 만들면 더욱 좋겠죠? 신축은 정부 정책의 동반자. 정부는 신축에 대해 호의적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일까요? 정답은 호의적입니다. 신축을 한다는 것은 오래된 낡은 건물을 부수고 층수를 올려 다세대를 공급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서울에는 더 이상 집을 지을 땅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마당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세대 공급을 늘려주겠다는데 싫어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정부는 신축 대출에 대해서도 관대한 편입니다. 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건설임대 사업자가 되면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까지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대출 규모도 통이 큰데요. 토지와 신축 건물에 대해 각각 80% 이상 대출이 나온다고 해요. 초기 자본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의미이긴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클 것 같긴 합니다. 신축 공사는 변수와의 싸움. 집을 설계하는 건축사 여러 명이서 설계도를 받고 시공사를 정해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아무리 꼼꼼하게 설계대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골목이 생각보다 너무 좁아 공사 차량들이 드나들기 어려워 교통 정리를 해주는 분들이 더 많이 필요해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한다든지 하는 것이죠. 철거 시에도 철거 업체가 어디까지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평소 업체 담당자와 친분을 잘 유지하고 작업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를 사전에 명확히 해놓는 것이 뒤탈이 없을 것 같네요. 사실 건축주가 24시간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시공업체의 진행을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데요. 일부러 레미콘 차량이 필요 없는데도 시멘트가 아니라 물을 싣고 와서 시멘트 비용을 더 받거나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런 것 말고도 자잘하게 공사 비용을 높게 책정해서 눈먼 돈을 챙기는 일은 비일비재하겠죠. 그래서 더더욱 시공사 사장님과의 신뢰, 협력을 공고히 하고 건축주도 자주 현장에 나와보며 공사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지식을 쌓아놓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건축주가 아무것도 모르면 등쳐먹기 좋겠죠. 이웃집 민원. 옛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주변 소음과 분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통 가림막을 설치하고 물을 뿌려대며 최대한 빨리 철거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주변 이웃에게 피해가 가니까 그 전에 한 번이라도 찾아뵙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저자도 이렇게 옆집과 앞집에 양해를 구하고 철거 작업을 진행했지만 철거 당일 이웃 건물주와 세입자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나와 소음과 분진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바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죠. 눈치 빠른 현장 소장님이 대표 몇 분을 데리고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따로 나누라고 언지를 주는데요. 주인 세대는 500만원, 입주자들한테는 100만원씩은 주어야지 소음과 분진을 참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불법으로 진행하는 일도 아닌데 이 돈을 내가 왜 주어야 하나 분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적절한 금액에서 합의를 보고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하네요. 바로 옆에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하면 일단 우리 아파트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리죠.
공사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이런 문구를 왜 걸어놓나 싶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집을 다 지었다고 끝이 아니다. 집을 다 지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구축을 허물고 신축을 허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수익을 얻기 위함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분양이 되어 현금 흐름이 창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수요가 너무 없습니다. 은행에 빌린 돈은 갚아야 하는데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참 낭패지요. 그래서 전단지를 돌리고 부동산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 등 홍보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자도 이렇게 열심히 홍보를 했지만 세입자들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무보증 월세라는 것도 받았다는데요. 말 그대로 보증금 없이 월세를 받는 겁니다. 아니 보증금 없이 월세를 받다가 세입자가 월세 안 내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만큼 분양이 절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자도 집에게 짖는 소리가 계속 들려 이를 이상하게 여겨 가보았더니 신혼부부가 몇 달치 월세를 안 내고 야반도주한 현장을 목격했다고 하네요. 신축 건물을 짓는 과정을 A부터 G까지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서 마치 옆에서 함께 집을 짓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인데요. 앞으로는 3D 프린터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데 사실 이미 지어진 곳도 있긴 합니다. 전기와 수도, 보일러, 통신 선로와 같이 굉장히 복잡한 신축 과정을 과연 기계가 뚝딱뚝딱 하자 없이 꼼꼼하게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신축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